자, 이 학기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전작이라고 합니다. 전작이. 제일 큰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학기 때 배울 것이 전작이, 그 다음에 전작입학, 그 다음에 파동의 간섭 배절,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여기까지를 이제 고정분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정분리라고 부르고 1학기 때 배운 거하고 합쳐가지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특수상대론, 그 다음에 양자분리요. 요거는 이제 현대분리라고 합니다. 그 2학기에 커버할 것이 크게, 이거는 사실 전자기파하고 파동은 거의 같이 들어가는데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분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1학년 수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도 논란이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양자 분리 정도는 1학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도 과정에 들어있으니까 강의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현상은 결국엔 우리가 뭘로 시작을 하냐면은 1학기 때하고 전혀 새로운 게 들어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부요. 여기서부터 파동의 간섭하고 배선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전자기나 전자기파가 그야말로 이 전하 가지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느껴봅시다 한번. 그래서 이제 이 가방을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막대기가 제일 나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동물 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에다가 여기 이제 플라스틱 막대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플라스틱 큰 막대기 같은데 위에 있습니다. 유리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문질러도 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만 합시다. 되는 걸로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막대기를 올려놓을 돌아가는,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그냥 돌리는 것밖에, 옆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일단 마이크를 좀 놔야 되겠는데 뒤에 좀 들리도록 크게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은 없네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마찰 전기를 만들고, 이 막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털 이걸로 문지르면은 마찰 전기가 생겨납니다. 문질러 봅시다. 그러면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를 똑같은 툴로 문지릅니다. 자기가 이거를 유산학 같은 데에서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대학교 들어와서 직접 본 적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공 본 적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막대기를 이걸로 문제가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같은
다시 일단은 밀어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밀어내는 거고, 남자는 제가 했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밀었고, 이걸로 했으니까 당겼거든요. 그래서 어? 뭐라고? 어? 착한 사람? 이럴 줄 알아서 마태에 같은 가지고 잘못했네. 지금 보면은 전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요 안에 지금 두 개 있는 거 보이나요? 요 안에 보면 두 개 이제 이렇게 아주 여기서 보면은 얇은 한 두 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이걸 해서 이걸 보시면은 안 돼요. 오기 전에는 다 연습하고 왔는데 보시죠. 이게 제일 잘 되었어요.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를 붙이면 양쪽으로 올려주고 이 양쪽에 제가 전기를 대전을 시킨 다음에 전화가 보이면 여기다 닿았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들이 여 밑에 두 군데까지 전부 다 같은 전화가 쫙 퍼지겠죠. 그럼 이 녀석들은 양쪽에 같은 전화가 퍼지니까 결국엔 자기가 밀어내야 돼요. 그냥 밀어내고 이걸 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끼리는 당기기도 하고 어떤 것끼리는 밀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전하가 한 종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를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한 종류끼리 당기거나 밀거나 하나만 정해버리면 반대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당기는 걸 하면은 미는 걸 설명할 수 없고 미는 걸 하면 당기는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전하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고 이걸 하나는 플러스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또 왜 쓰이느냐? 자, 일단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떼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걸로 반대로 이거 처음에 이걸로 이게 제일 잘 돼요. 나머지 더 쉬워서 이제 밀죠. 맞죠? 원래 아까 같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서로 같은 차지가 생기니까 서로 이렇게 밀게 되고 조금만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원래 이게 그냥 돌아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민다는 게 이제 반대로 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제대로 아까 연습했던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내가 이걸로 문질렀을 때 하고 이걸로 문질렀을 때 여기 생기는 전화가 어느 쪽이 플러스였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고등학교 문제 문제 잘 나왔습니다. 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하이탑 보고 왔는데 양가주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하고 문제가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그 책은 고등학교처럼 보세요. 대학교 책은 이상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문질렀을 때하고 이걸로 문질렀을 때 전화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디 쓰느냐?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이걸로 문질렀을 때는 같은 전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다음에 여기다 되면 이런 부분.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는 한쪽 전화를 여기다 쌓아봅시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축적시킬 수가 있어요. 문질러서 놓으면은 전화를 옮기고 또 문질러서 옮기고 문질러서 옮기고 계속 쌓아봅시다.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이걸 들고 여기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데이가 이런 실험을 이제 대중 강의를 많이 하죠.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을 신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화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거를 모아가지고 내가 도체에다가 접촉을 시키면은 이 도체는 이쪽에서 모인 전화가 저쪽으로 가서 쌓이게 됩니다. 몇 번 쌓아야 돼. 쌓은 다음에 제가 이걸 밀면은 여기서 가져가는 밀수가 되죠. 지금은 이걸 공으로 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는 마찰을 안 시켰으니까 전화가 없지만은 내가 이 마찰 생긴 막대기를 공에다가 계속 닿게 함으로써 전화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자, 근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옮기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까지 이렇게 갖다 댔었죠. 갖다 대면은 똑같은 여기 생겼던 전화가 그대로 옮겨지면서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돼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밀어야 되는데 이쪽에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날은 아니에요. 내가 속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빨리 빠져나가요. 겨울에 건조한 날 같은 면이 오래 남아있는데 오늘 같은 비가 와가지고 설명하려면 되게 이런데, 자, 그럼 이제 전화를 여기를 모아가지고 공이 있었는데, 여기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여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를 모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 마이너스 표시되고 이걸 떼게 되면은 이 경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거를 제가 아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가져갑니다. 마이너스 갖다 대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거를 갖다 대지 말고 여기다 갖다 대지 말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근처에만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까이만 가보면 가까이만 가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가까이 가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줄을 매가지고 땅에다가 접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험으로 보여주자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대전을 시킨 다음에
다음에 한 손으로 내가 잡고 여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을 떼버려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이걸 가까이 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시키고 손을 잡고 가까이 가는데 접촉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을 떼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는 약하지만 따라오게 돼요. 이게 좀 너무 약해가지고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손으로 잡은 것이 접집니다. 사실 사람 손이 좀 부닥치기 때문에 전개 잘 통하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나무로 흘러가 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에 있는 전화 중에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몰려오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손을 끊어버리면은 손을 끊어버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플러스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그때는 막대기를 끌어당기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불을 후에다가 전화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접촉을 시켜가지고 막대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다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막대기를 가까이만 댄 다음에 그럼 가까이 되면은 여기 있는 도체에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다 모여들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접지를 시켜버려서 마이너스를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손을 끊어버리면은 여기는 플러스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게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도시에서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를 접촉을 시켜가지고 전원을 전달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택터에서 추가해서 연결시키는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접촉시키는 방법이고 하나는 인덕션 전화로 전화를 모으는 두 가지가 다르니까 자, 그럼 조금 전에 봤듯이 전화와 전화 사이에 힘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전화와 전화 사이에는 힘을 받게 되죠. 이 힘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한 사람들이 이제 쿨롬, 페러데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화와 전화 사이에 전하는 쿨롬 포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힘은 F는 Q1하고 Q2에 각각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은 이제 여기서는 중력하고는 달리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니까 방향은 잘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전화가 방향이 부호가 같으면은 밀 테고 다르면 당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비례 상수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K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책까지는 K라고 하는 게 나오죠. 비례 상수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Q1 Q2라고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쿨롬 법칙. 그 다음에 저 값은 어떻게 되느냐? 값은 제 시험 문제 1학기 때 풀어본 사람들은 저런 값을 안 외워도 된다는 알지만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어놔 봅시다. 곱하기 10의 구성 그래서 K라는 것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인데 이게 8.99 곱하기 10의 무승에다가 이제 단위가 붙어야 되죠. 단위가 뭔지 알려면은 일단 의식을 보고 단위를 다 집어넣어야 되죠. 힘의 단위는 이거는 뉴턴입니다. 거리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하량의 단위가 들어와야 되고, 전하량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쿨롱을 쓰게 됩니다. 전하량의 쿨롱을 쓰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상수를 가지고 뉴턴이 나오게 하려면 이거의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쿨롱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쿨롱 제곱을 상쇄시키고 미터 제곱을 상쇄시켜가지고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쿨롱 법칙의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 쿨롱의 차지가 1m 떨어져 있으면 그 힘은 8.99 곱하기 10의 무슨 뉴턴입니다. 굉장히 많은 힘입니다. 원 쿨롱이라는 양이 전하량이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1m 딱 떨어져 있는데 10의 무슨 뉴턴이라는 엄청난 힘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원 쿨롱이라는 차지는 거의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왜 나왔는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류를 알아야만이 이야기가 되는데 왜 원 쿨롱을 저렇게 풀렸는지는 그건 나중에 전류를 알 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힘이라는 건 사실 벡터라 그랬죠. 그래서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차지가 이쪽 전하가 받는 힘은 이 방향으로 주어지겠죠. 그 힘의 크기는 저렇게 주어지고 힘의 방향은 두 전하를 잇는 선과 평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 선 방향으로 이쪽으로 주어지고, 만약에 플러스가 있었고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쪽에서 힘이 이쪽으로 주어지겠죠. 자, 이거를 이제 좀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F라는 것을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Q2가 되는데 R1, 2 벡터로 R2, 2원 벡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1번 전하에서 2번 전하로 가는 전하 방향의 단위 벡터. 그래서 여기가 1번 전하가 있고 2번 전하가 있으면은 이것이 R21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면은 F21이라고 해서 이거는 2번 전하가 1번 전하에 의하여 받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Q1, Q2가 양수로 갑시다. 이게 1번하고 2번이 둘 다 양수로 갑시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니까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향이 나오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이 방향에 네거티브 방향이 되니까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둘 다 네거티브라도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1학년 수준에서는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에 따라서 방향을 손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전하가 하나만 가지고 받는 힘을 이야기했는데 전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전하를, 이 전하가 받는 이 차저 이 전하가 받는 힘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Q1이 있고
여기 Q2가 있고, 여기 Q3가 있고,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이걸 잊어버리고,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힘은 Q1에 의해서 Q가 받는 힘은 사인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F1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Q는 양수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Q1도 지금 양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Q2가 음수라면, 음의 음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해가지고 F2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물론 거리 제곱을 계산하고 다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Q3가 만약에 이게 양수로 갑시다.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F3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하가 힘을 3개를 받고 있습니다. F1, F2, F3를. 자, 그러면은 이 전하가 받는 알짜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3개를 더해주면 되죠. F1, F2, F3 해가지고 3개를 벡터 합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이제 계속 반복할 수도 있겠죠. F4, F4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있는 모든 전하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전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물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적 현상에 따라서 하나는 고체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도체가 있습니다. 자, 고체는 어떤 고체였느냐? 고체 내부에서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금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속을 생각하면 거기서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해요. 그러면 안에서 고체 내부에서는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고, 부도체라는 것은 전하가 움직일 수 없는 물질. 부도체 안에서는 전하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도체들이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 이거와 두 개 사이에 여기 이제 반도체라는 게 있죠. 반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참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잠깐 오늘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도체 아니면 부도체 두 개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체가 또 없어. 도체가 또 없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뭐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은,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체에서는 모든 전하가 표면에만 여기다 도체에다 전하를 주면은 이 모든 전하는 이 표면에만 같이 보인다. 이거 좀 나중에 전기장 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고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고체 내부에는 전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해도 이 고체는 모든 전하가 표면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고체 내부에는 전하가 있을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가 이게 고체입니다. 이게 고체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전하를 주면은 이 녀석은 전부 다 이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안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요거는 좀 애매해요. 요거는 이제 부도체인데, 사실 부도체죠. 전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전하를 끼게 되죠. 그래서 요건 좀 애매해요. 표면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건 좀 약간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런 뭐 사실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일단 전하는 기본 전하량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전하량이 예를 들어 1쿨롬이 있었죠. 1쿨롬이 있다고 합시다. 1쿨롬에 있는 공을 이렇게 하나만 해줍니다. 제가 여기다 1쿨롬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공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전하가 없는 거를 이거를 두 개를 접촉을 시키면은 두 개를 갖다 대면은 대칭성으로 봐서 반반씩 나눠가지겠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 쿨롬, 2분의 1 쿨롬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전하가 전혀 없는 똑같은 공을 준비해가지고 또 접촉을 시키면은 이게 4분의 1 쿨롬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하를 계속 나눠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공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1 쿨롬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전하가 없는 거를 갖다 대면은 서로 반반 나눠가겠죠. 반 줄고 반 줄고. 자, 이걸 계속 반복해 봅시다. 쭉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2의 n승분의 1 쿨롬으로 무한히 갈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게 n이 어느 되냐면은 이게 뭐 계산할 수 있겠지만 숙제가 될게요. n이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가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기본 전하량이 남게 되고 기본 전하량이 남게 되고 이거는 더 이상 반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본 전하량은 반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기본 전하량은 2라고 부르고 이거는 1.2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그래서 아까 1쿨롬을 시작해가지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를 계속 하다가 기본 전하량만큼만 떨어지고 나면 이 기본 전하량 이 밑으로는 반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가 됩니다. 이거의 몇 배가 됩니다. 정수배가 됩니다. 물론 이게 마이너스 19성으로 무지무지 작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모았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문질러가지고 전화를 모았으면 여기도 저거에 수만 배, 수십만 배 전화가 모였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지만은 모든 전화량은 기본 전화량의 정수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배, 2배, 3배, 4배, 또는 10의 19승배, 10의 20승배 하더라도 기본 전화의 정수배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화량, 사실 이거는 이제 전자나 양성자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전하량은 보존된다. 자, 여기서 전하량이라는 것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합친 겁니다. 이거는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을 합치면은 이거는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0에서 시작했으면은 이거 보존된다는 게 고립계에서 고립계에서 0에서 시작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쿨롬이 생겼으면은 어딘가에 마이너스 1 쿨롬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마찰 전기를 만들어냈을 때, 두 개 전기를 만들어냈을 때 한쪽에 전기가 생기고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 한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여기는 플러스가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 사이에 전하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둘 사이에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사실 물리학에서 깨진 거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입자 세계에 들어가면 더 중요해요. 입자 물리로 들어가면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E 마이너스라는 게 있고, 이게 전자고. 전자에 E 플러스라는 게 전자의 반전자입니다. 이게 이제 물질이고, 이게 반물질입니다. 반물질이라는 것은 보통 물질에 대해서 전하가 반대이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이 반대인데, 질량은 같고, 저쪽, 어디야? 거기, 누굽니까? 댄 브라운의 소설, 엔젤 앤 디먼. 악마와 천사와 악마? 영화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나오잖아요. 뭐 반물질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파티클을 폭발시키니만이 그게 나오는 반물질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반전자, 물질과 반물질을 결합을 시키면은 이거는 에너지로 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상태를 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두 개가 있었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합은 0이었죠. 전하의 합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너지가 되면 여기서 전하량은 또 0이죠. 그래서 0에서 0으로 갑니다. 전하는 항상 보존됩니다. 또는 반대로 반대 현상도 가능해요. 에너지에서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하고 물질, 반물질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쌍생성이라고 하는데, 원래 전하량이 0이었습니다. 0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1이 하나 생겨나면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생겨나야 됩니다. 이런 걸 불가능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에서 E 마이너스하고 E 마이너스만 생기는, 전자만 생기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하량이 보존이 안 됐어요. 이쪽에서는 전하량이 0이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나는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0이 있죠. 결국 이 우주 전체의 전하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우주 전체 한쪽에서는 전하가 생겼다가 없었다 하더라도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양씩 생기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토탈 전하량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것은 항상 일정합니다. 우주 전체의 전하량은 보존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날 계속 합시다.